흉가에서의 하룻밤 식구 16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한이 서린 유령 도시. 이번에는 귀신은 없지만 어쩌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마가단주의 광산 도시 부투기차크. 이곳은 1956년부터 현재까지 쭉 단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유령 도시입니다. 광산 마을이었잖아요. 그럼 옛날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보통 이제 광산 마을의 운명이라는 게 굉장히 광산과 함께하죠. 잘 되다가 폐광이 되면서 이렇게 좀 쇠락하는 게 뭐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며 버려진 땅이 된 이유. 부투기차크는 주석, 금, 우라늄 등의 약 10,000톤의 광석이 매장된 도시로 소련 일본 전쟁이 시작된 1945년부터 1955년까지 10년간 광석을 채굴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운영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망한 강제 수용소 노동자들의 추정 숫자만 무려 38만여 명. 심지어 젊은 나이에 단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 마을이라면서요. 네. 한 마을에서 38만 명이나 사망했다고요? 38만 명이면 웬만한 뭐 대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 주변 도시 인구 숫자거든요. 아니 뭐 인체 실험 뭐 그런 건가요? 그 당시 러시아에는 많은 수용소가 있었는데 죽음의 계곡 부투기차크 수용소에 대한 내용은 특히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대부분의 문서가 파괴되거나 기밀로 분류돼 이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부투기차크 지역은 겨울철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며 하루에 동상 환자만 30명씩 발생할 정도로 극한의 날씨. 그런 혹한기에 핵 원료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보호장구도 없이 휴일도 없이 채굴했고요. 때문에 당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심장 부전, 영양 장애, 뇌혈병 이런 수많은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또 부투기차크 강제 수용소에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인체 실험까지 자행. 이런 이유들로 약 38만 명이 사망한 러시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수용소로 불리고 있는데요. 38만이라는 숫자가 저런 모든 종합적인 이유로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와,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원한 가득한 유령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네요. 좀 배회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방사능이 우려돼서라도 저기 그냥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방사능이 귀신보다 위험하죠, 사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방사능이랑. 그럼요. 1956년에 도시는 폐쇄됐지만 우라늄 때문에 방사능 기준치가 허용 수치의 약 25배 이상이라 마을 입구에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고 하니까요. 38만여 명의 한이 서린 유령 도시 부투기차크. 아무리 담력이 높더라도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흉가에서 하룻밤 식구 9위를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흉가. 2014년 중국 베이징시 시청구. 한 영화가 인기를 얻으며 덩달아 가격이 치솟은 건물 차오네이 81호. 무려 1년 임대료가 1,000만 위안, 한화 약 17억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5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뭐 정상적인데 저것만 그럴 이유가 있나요? 건물의 시세에 영향을 미친 건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한 공포 스릴러 영화로요. 영화를 본 고스트 헌터들이 공포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으며 대화제. 이곳은 영화의 내용이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1900년대 성당 용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일 전쟁으로 완공되지 못한 채 한동안 버려졌던 차오네이 81호는요. 이후에 국민당 소속의 한 장교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공 내전이 발생했고 전쟁에서 패배한 국민당 장교는 아내와 함께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교에게는 내연 관계에 있던 하녀가 있었는데요. 버림받은 하녀는 매일 밤 울부짖다가 차오네이 81호에서 목을 매 자살. 이후로 이곳은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미로처럼 얽힌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실종되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건물은 방치된 채 흉가로 남았습니다. 저기가 얼마나
탑이 나는 땅이겠어요. 근데 건드리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센터 오브 센터인데 그러니까. 완전 센터 오브 센터. 그걸 버리다니. 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흉가. 귀신의 집이 무섭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낮에 슬쩍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흉가에서의 하룻밤 쉽고 8일 공개합니다. 호주 모모의 치료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비치워스 정신병원. 뚜벅뚜벅. 한 간호사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의사와 환자가 기다리는 한 방에 들어섰습니다. 절대 못 움직이게 꽉 묶어 놓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준다니까. 사라, 준비됐어요? 전기 올리세요. 아니, 정신병원에서 환자한테 전기를 써요? 전기 충격을 주면 뭐 정신이 돌아온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치료가 아니라 고문한 것 같아. 벌칙주.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그것은 고문이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아이고. 1867년부터 1995년까지 운영됐던 이 병원에는 일명 죽음의 치료실이 존재했던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치료법이 부족했던 시절로요. 이곳에서의 치료는 고문 그 자체. 족쇄를 채우고 격리된 상자 안에 가두고 전기로 경련을 일으키고 전두엽을 아예 절제해버리는 수술까지. 야만의 시대구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치료 아니 학대가 계속됐고요. 이를 견디다 못해 자해를 하는 환자에게는 이를 뽑아버리는 처벌까지. 와. 환자들에게 이곳은 병원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와, 그럼 이를 생이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이래도 자학할 거야? 이러면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좀 나아져서 와야 되는데 몸이 더 안 여기는 좋아서. 정신을 치료를 받더니 몸이 이상해져서 나오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런 데는 아마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다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입원할 때에는 단 2개 서명만 있으면 되지만 퇴원을 하려면 서명이 무려 8개나 필요하다는 이 병원에서는 와. 최소 9,000명의 환자가 사망. 입원만 했다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환자들도 많아서 살아서는 탈출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는데요. 수많은 환자들의 비명이 끊이질 않던 곳. 그들의 한이 저주가 되어 병원을 맴돌았던 걸까요? 1951년에는 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극적인 참사까지 발생했고요. 결국 1995년 폐쇄된 후에도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옆에 있는 의사의 유령을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사진은 이 풍경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치.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잘 지은 곳인데 이곳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 됐다니까 더 슬픈 느낌이네요. 9천여 명이 죽어나간 장소라니까. 아, 저 안에서. 병원에 갇힌 환자들의 한이 서린 곳 비치워스 정신병원에서는 아직도 끔찍한 비명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흉가에서의 하룻밤 식구 7위 공개합니다. 모모라 불리는 비밀의 구멍. 체코 프라하의 북쪽 리베레츠 지역에 위치한 후스카성. 13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데요. 현재 이 성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며 관광 명소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이곳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비밀의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이 구멍입니다. 와, 어떻게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야, 저거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올라온다. 뭐 있을 것 같다. 안에. 그 구멍에서 머리 없는 유령이 목에서 피를 뿜어내며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인간과 개구리를 닮은 생물과 붉은 눈의 짐승을 봤어요. 수많은 유령들을 봤다는 목격담만 계속될 뿐,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성 자체가 지옥의 문이라 불리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을요. 이거 막으려고 지었다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성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에 보이는 수많은 창문들. 이 창문들은 한마디로 무늬만 창문인 가짜 창문이고요. 또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수로도 부엌도 없어서 오랜 시간 사람이 거주한 흔적 또한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성의 위치도 무역로와 동떨어진 아주 가파른 숲속 절벽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아니 저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건물의 사용도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너무 을씨년스럽잖아. 그게 정말 구멍을 막으려고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소유자의 말에 따르면 나치 점령 당시 폭탄이 그곳으로 떨어졌고 폭발의 위험 때문에 그 이후 어떤 탐색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에 대한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요. 지옥의 문을 통해 출몰한다는 다양한 유령들, 정말 지옥의 문은 존재하는 것이며 있다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수한 추측이 가득한 이 성에서의 하룻밤 어떠십니까? 흉가에서의 하룻밤 씻고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폭포를 품은 모모 호텔. 흉가를 소개하느라 심신이 지친 두 기자님들을 위해서 이번엔 한층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시원한 폭포 박물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한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절경으로 뽑혔던 호텔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뷰가 있어 없어? 그 이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럼요. 핑크색 호텔? 야, 진짜 괜찮다. 자리 신경 쓰인다. 정말 최고다. 하지만 폭포 장관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선뜻 이곳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942년부터 약 50년간 운영하던 저 기막힌 폭포 뷰의 호텔은 아쉽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 수십 년간 이 호텔 방에만 묵으면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에?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도처를 떠도는 걸까요? 호텔 객실에서 유령을 봤어요. 텅 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비극적인 죽음뿐 아니라 각종 유령 목격담까지 속출했던 겁니다. 폭포가 약간 사람들을 빨아당기나? 이제 굳이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하면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질 거예요. 당연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500년대 이곳의 원주민들은 남미를 정복하려는 스페인 군대를 피하려다가 이 폭포에서 집단 자살. 이후에 원원들의 이끌림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 호텔 방에만 투숙하면 홀린 듯이 뛰어내리자 서서히 호텔은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기묘하게도 호텔 앞 이 폭포의 이름은 테켄다마입니다. 콜롬비아 원주민 부족인 무스카 사람들의 토착 언어로 해석을 하면 아래로 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그냥 폭포 뜻대로 정말 사람들이 침전하고 있네.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니 지금 기사를 듣는데 약간 침전이 되네요. 제가. 침전이. 호텔이 폐쇄된 이후 이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며 폭포의 물줄기마저 예전의 웅장함은 사라진 채 미약하게 남아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없어. 정확하게 남은 거야.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줄어든 거야. 더 뛰어내리잖아? 갑자기 물줄기가 세져.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자라는 폭포인 거지. 아, 나 오늘 계속 소름 끼쳐. 자, 여러분들은 만약 이곳이 다시 호텔로 탄생한다면 하룻밤 머무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관광휴양지 플래그스태프. 이곳에는요, 1927년에 오픈해 무려 93년간 관광객들을 맞이한 몬테비스피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되었으면 그 지역에서도 뭐 명소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죠,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305회 묵었는데 삐그덕 소리에 밤새 못 자.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음. 아,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오싹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기 저럴 때 호텔, 있어, 진짜. 호텔도 난 그래 신축만 좋아하잖아. 뭔 후기가 저래요?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몬테비스피 호텔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유령이 묵는 호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 묵는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호텔의 대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305호. 이곳에서는요, 창가에 앤티크한 흔들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흔들의자 싫어. 새벽에 삐그덕 소리에 깼더니 할머니가 의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머리가 쭈뼛거려. 늦은 밤 흔들 의자가 홀로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은 한 노파를 봤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자, 소문에 의하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할머니가 305호에서 묵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께서 늘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안타깝다 이건. 무섭다기보다는 네. 조금 애처로워. 안타깝네요. 슬픈 얘기죠. 예. 네. 자, 그리고 306호에 묵은 남성 투숙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투숙객들이 이런 일을 겪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호텔 근처 이용가에서 일하던 두 여성이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을 비관해 이 306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그 뒤 특히 남성 투숙객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스트 헌터들이 귀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 무서운 거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몬테비스피 호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를 여행은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이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있다가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 있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의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희는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